어떤 2차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y는 ax 제곱, 일반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그게 똑같는데 요 점을 내가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구해야 되죠? 이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일까? 라는 그쵸, x의 영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항 함수는 언제나 x n차 식이라고 하면 함수든 뭐든 쭉 와서 이제 x 1차 하고 상수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함수로 주어지면 결국에는 여기 y축과의 교점에 x에 0 넣고 요런 얘가 그대로 얘도 0, c가 그대로 오게 돼요. 1차 함수 직선에서 많이 했잖아요. 이런 직선이 있으면 얘죠. y절편. 그렇죠.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이 돼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이것도 직선에서도 했잖아요. 이제는 진짜 우리 다들 다 특강 듣고 계시고 이런 점이요. 이게 또 y는 ax mx 플러스 n이라고 하면 x 절편을 구해라 할 때 이렇게 많이 y가 0이죠. 이 점이 y가 0이니까. 좀 뭐 더 나아가서 어떤 선이 있을 때 x가 3이래. 여기를 구해라 라고 하면 x에다 3 넣고 또 나와서 y가 2래. 여기를 구해라. y가 2인 것처럼 지금 y가 0이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y에다 0을 넣고 방정식을 풀게 돼요. 우리가 이런 걸 해보면 뭐 2x 빼기 1이다 라고 하면 이런 y에다 0 넣으면 결국에 뭐 x는 2분의 1인데 이런 게 이제 뭐가 되죠? 1차 방정식이거든요. 그렇죠? 얘도 y에다 0 넣고 푸는 순간에 뭐가 된다? 2차 방정식이 되게 돼요. 그게 말 그대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입니다. 이 전 단원이 2차 방정식 단원이었어요. 해도 구하고 엇도 하고 판별식도 하고 근과계수의 관계도 하고 그 얘기들이 그대로 다시 나오게 돼요. 그래서 2차 함수로 봤을 때 y는 fx 2차 함수가 있을 때 fx와 이런 얘기 x축과의 교점 그게 이거죠. x축과의 교점 만나는 점의 x좌표 흔히 이제 이거 직선에서는 이제 x절편이라고 많이 쓰는데 요거는 y에다 0는 fx는 0 이게 이제 몇 차?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거에 뭐 해다 원래 이제 실근 이 돼야 돼요. 이게 뭐 해겠죠. 구하시면. 그래서 뭐 쉽게 뭐 y는 x제곱 빼기 2x 빼기 3 이거 꼭지점 구하는 거는 아마 하겠죠. 이렇게 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1, 마이너스 4다. 그렇죠? 그래서 대충 이런 그래프가 되게 되는데 좀 일부러 쉬운 식을 했어요. 여기를 구해라 라고 하면 y에다 0 넣으면 x가 마이너스 1, y가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마이너스 1, 0, 3, 0.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되게 되면 2단원을 넘어서 2학년, 3학년쯤이 되면 이거 그래프 개형 대충 그려봐 라고 하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해를 구하죠. 점 두 개를 찍고 이렇게 있지. 이게 물론 마이너스면 이렇게 하면 되고 x축과 만나는 점이 쉽게 구해질 때는 구해질 때. 그래서 앞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왔던 얘기가 그대로 다 다시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 항상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건 아니죠. 2차 함수를 그리다 보면 이렇게 한 점에서만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항상 두 점에서 만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이렇게 생긴 y에다 0는 2차 방정식에 무슨 건 실근이 몇 개,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근이 하나밖에 없다. 만난 점이 하나다. 얘는 없다. 근이 없다라고 한 건 원래 없죠. 2차 방정식에서 앞단에 보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실수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실수. 눈에 보여줄 수 있어요. 어디에?
수직선상에 자리가 이쯤이야 라고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림을 그리든 뭘 하든 해서. 허수는 그게 안 돼. 예. 수직선 두 개를 수직으로 겹쳐 놓으면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좌표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수직선상에 나타나지 않는 애는 예, 좌표 평면에도 없습니다. 당연히 허수도 그래요. 그래서 허근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이런 거예요. 만나는 점이 없다고 돼버려요. 이게. 이걸 쉽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판별식입니다. 예, 이런 경우가 되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이건 2차 방정식 얘기도 되지만 2차 함수기 때문에 x제곱 계수가 음수일 때 그래도 요렇게 혹은 요렇게 생기는 애들이 다 뭐다? 판별식으로 결정이 나게 돼요. 점점 여기 처음 빼고 여기서부터는 선생님 Y축 안 그리죠. 예. Y축이 중요한 게 아니고 Y축은 이거 상수항 구해보면 되거든. 0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이 2개, X축과 만나는 점이 하나. 얘는 없어. 이게 판별식이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로 나오게 돼요. 이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진다. 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이렇게 2차 함수의 모양은 크게 보면 딱 6가지다 라고 할 정도예요. 이건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2차 함수 모양은 몇 가지야? 하면 6가지요. 양수일 때 몇 가지야? 3가지. 음수일 때 3가지. 딱 이렇게 머릿속에 박아두신 게 좋아요. 이 단원을 해가면서.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다 되는 거죠. 뭐 이런 2차 함수가 얘가 있는데 얘가 뭐예요? 알파고 얘가 베타래요. 좌표가 알파 베타로 쓰는 것 자체가 좀 힌트긴 한데 요거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고 요거 둘이 곱하면 a분의 c인 거예요. 왜? 얘는 얘기했지만 요 방정식의 해기 때문에 근과계수의 관계 같은 거 다 성립을 하고요. 예를 들어 여기 뭐 지금은 그러죠. 얘가 뭐 1 빼기 루트 2고 얘는 1 더하기 루트 2가 나머지 한근이 되겠죠. 물론 A, B, C가 유리수라는 쪽고 켤레근이나 앞 단어에서 배웠던 모든 얘기들이 여기서 문제로 다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잘해야 되고 그걸 이렇게 함수나 그래프를 보고서도 좀 익숙해질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네, 이건 직선하고 위치 관계예요. 좀 치우고. 사실 얘는 꼭 직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 직선에서도 몇 번 얘기했어요. 한두 번 정도.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어떤 함수는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좀 이상한데. 그래서 만나는 점이 몇 개예요. 얘들은 더 이상은 없다고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함수 그래프를 y는 fx라 하고 이 함수 그래프는 y는 gx라고 하면 요거 교점을 구하려면 어떤 식을 풀어야 된다 했어요? fx는 뭐다? gx다 라는 일종의 연립 방정식을 푸셔야 돼요. 이게 왜 연립이죠? 요거하고 요거 둘이 연립을 하면 대입법 한 거죠. y가 fx라고 하니까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식의 해가 뭐가 된다? 아까도 비슷한 얘기 x축 쪽으로 했죠. 이런 식의 해가 이것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에 무슨 좌표? x좌표가 하나, 둘, 세 개 나오게 되는 해가 세 개가 되는 방정식이 실근이 되게 될 거고 몇 콤마 몇이냐고 구하면 여기가 뭐 x1, 2, 3라고 하면 x1 콤마 어디에? 여기나 여기에 집어넣어서 구하시게 돼요. 이거는 직선이든 원이든 2차 함수든 뭐 더 나가서 3차든 4차든 뭐 기타 어떤 함수식이든 간에 똑같거든요. 이런 얘기는. 근데 지금 우리가 2차 함수랑 직선의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얘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직선이 그 2차 함수고 얘는 y는 mx 플러스 n 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겼대요. x축하고 관계. 얘는 지금 점 몇 개에서 둘이 만나고 있죠? 2개죠. 여기하고 여기 2개입니다. 그럼 이 점을 역시 구하고 싶으면 어떤 식을 풀어야 돼요? 예, 요거랑 2차 함수랑 직선을 같다고 한 이 방정식. 얘는 또 몇 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을 푸셔야 돼요. 얘가 이제 일단 우리 푼다고 하면 진짜 숫자라고 하면 넘겨오겠죠. b-mx 더하기 c 빼기. 문제에서 이게 이렇게 통째로 나오기도 해요. 어떤 방정. 그러면 알아먹어야 돼. 아, 반대로 이런 거 흩어내란 거거든요. 이렇게 줬다는 건 문자 이대로예요. 진짜 이런 방정식이 나왔다는 거, 아, 요것과 요것의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이구나 라는 거를 이용하는 문제가 많아요. 이게 또 숫자를 막 여러 개 넣어서 계산을 엄청 복잡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 얘기했죠. 여기가 이제 좌표가 알파, 여기 베타면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겁니다. 네, 얘 두 근이. 그러면 이제 좌표를 구해라 하면 똑같죠. 알파 콤마 마찬가지. 여기다 넣던지. 보통은 여기다 넣죠. 1차니까. 네, 그래서 뭐 여기 m알파 더하기 n이라고 써야 돼. 네, 요거랑 베타 콤마 m 베타 더하기 n. 뭐 이런 것들이 교점의 좌표가 돼. 다시 얘기하지만 요 알파를 예를 들어 숫자를 주고 이쪽을 안 줬다 그럼 여기 넣어도 나요. 네, 얘를 줬으면 뭐 숫자가 나오는 게 좋으니까 간단히 쓰는 게 좋아서 대부분은 여기에 넣게 되는데 아시겠습니까?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뭐가? 얘도 꼭 항상 만나는 건 아니죠. 예, 얘기를 해보면 지금 이차함수랑 직선이 안 만날 수도 있고요. 만나는데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다들 안 보신 분이 있던데 중요하다 했죠. 이 특강에서 원의 뭐? 접선 구하는 거. 이것도 이차함수의 접선이 뭐를? 이 점을 주던지 이 점에서 접한다. 1,2다. 혹은 이 접선이 기울기가 뭐 2다 라고 주면 둘 중에 하나를 준 거예요. 둘이 뭔데? 지나는 점이나 기울기 둘 중에 하나를 준 거고 그걸로 나는 식을 세울 수가 있어야 돼요. 직선식을. 하나는 미지수겠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2면 식을 이렇게 세울 거고 아까 1,2라 했나? 1,2를 지나는 직선이면 기울기를 모르죠. 이렇게 식을 세워서 둘 중에 하나 같은 식을 세워서 주어진 이차함수랑 또 뭐에 연립을 하죠. 그거에 해는 지금 접선이니까 근이 몇 개예요? 한 개죠. 그럼 다 넘어가고 식을 정리했을 때 뭐가? 판별식이 또 0이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얘가 판별식은 0보다 크고 얘는 0이고 0보다 작은 이런 모양이 직선과의 위치 관계에서 나오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결국 방정식의 근의 개수다. 만나는 점의 개수. 정확히 얘기하면 만나는 점의 그 x 좌표가 그 방정식의 근이지만 어쨌든 개수는 이게 두 개다? 그럼 방정식이 둘이 같다고 하면 방정식의 해가 두 개여야 돼. 예, 점이 두 개라. 그럼 구해봐 하면 풀어서 x 좌표인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항상. 그래서 교점의 x 좌표 어디? x축과 x축. 그러니까 뭐다? 그냥 요게 0되는 2차 방정식의 해들입니다. 예. 뭐 이런 거는 제곱식인 것 같죠. 예, 좌표 하나 나오죠. 2분의 3인가. 좌표를 x좌표만 구하래. 미안. 2분의 3이고 이런 거는 3, 2,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맞죠? 3분의 1이랑 2인가요? 이런 게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2랑 1이죠.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해만 잘 구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x축과의 교점의 개수는 방정식 풀고 있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는 판별식이에요. 판별식이 25 빼기 20, 0보다 크네요. 그럼 2개. 얘는 음수네요. 이거는 뭐다? 0개. 아니면 없다. 얘는 완전 제곱식이에요.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그러니까 얘는 1개. 아니면 판별식 구해보면 0이 나와요. 그런 건 1개. 이렇게 되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위치 관계라고 해서 X축의 위치 관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고 하면 판별식, 이것도 4분의 t죠. 1 더하기 k인가요?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이거였죠. 한 점이면 얘가 0, k는 마이너스 1이다. 만나지 않는다. 얘가 0보다 작아.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런 게 쭈르륵 답이 나와야 돼요. 이것도 어느새 오늘 그 저번 주였죠. 확인들 했지만 원에서도 했죠. 위치 관계에서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하게 돼요. 이게. 이거는 뭔 얘기예요? y는 이차 함수가 x축과 만나도록 한대요. 만난대. 얘기했죠? 얘는 양수고요. 그럼 그래프가 세 가지 모양 중에 하나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아닌가? 만나는 거는 요거하고 요거죠. 얘는 판별식이 0이고 0보다 크니까 얘 판별식이 4분의 1 되겠는데 얘가 0 이상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만난다는 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지 않다라는 거라고. 이게 이런 조건이 D가 0 이상인 게 2차 방정식으로 보면 뭐였냐고. 실근을 가진다 했죠. 서로 다른이란 말이 안 붙은 실근을 가질 조건이 판별식 0 이상이었는데 그대로 따와서 이런 식으로 번역되듯이 바꿔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직선의 교점의 x좌표면 뭐다? 둘이 같다고 하고 방정식 풀면 된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거 한 점이네요. x는 x좌표만이니까 얘도 2 방정식에 해. 얘는 뭐 얘가 너무 x제곱 같다고 하고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 2라고 4네. 요거는 아마 그러면 없을까? 뭐 없을 것 같아요. 구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인수분해가 잘 안 돼? 그럼 판별식부터 구해봐야지. 그래서 0보다 작아? 그럼 인수분해 하고 있을 이유가 없죠. 만나는 점이 없다라고 쓰시면 되거든요. 교점 x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면 아마 이거 되겠는데? 그렇죠. 보통 그런 얘기는 이런 거에서 위치 관계를 말하시오라고 하면은 얘는 3x 빼기 1이거든요. x제곱 이게 같다고 하고 넘어가면 이런 방정식이 되게 돼요. 얘는 누가 봐도 판별식이 9 빼기 4니까 0보다 크거든요. 그럼 뭐라고 써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아니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가 답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중근이 나온 다음에 접한다 혹은 한 점에서 만난다가 답이 되는. 보통 요새 한 점에서 만난다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전엔 접한다를 많이 썼는데.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뭐 얘가 그럴지 모르겠는데 판별식 구해서 판별식 구했죠. 0보다 작으면 어째? 만나지 않는다. 이런 게 위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사실 뜬금없잖아요. 위치 관계를 얘기하세요 했는데 뭐죠? 근이 없다 이런 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만나지 않는다라고 써야 되는 거지. 상황에 맞게 똑같은 얘기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맞게 하셔야죠. 얘도 그렇죠. 얘가 x제곱 그러니까 빼기 3x 빼기 4랑 x 더하기 k예요. 요거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이것도 넘어가야죠. x제곱 빼기 4x 마이너스 4 빼기 k인가요? 이렇게 되고 3분의 d 4 더하기 4 더하기 k 즉 k 플러스 8이 판별식이 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게 0보다 크다. k가 마이너스 8보다 큰 범위고 한 점은 k가 마이너스 8일 때 얘는 마이너스 8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게 답이 되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연립을 해가지고 다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빼기 m이 직선이 만난다 하면 이번에는 판별식 뭐겠냐? 0 이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난다. 한 점이든 두 점이든 만난다. 그러니까 0 이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계속 구성이 비슷하죠. 그리고 이거 얘가 정말 중요하죠. 많이 나오고 2차 함수라고 하는 거 일단 사실 그래요. 뭐 선생님이 앞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거 예를 들면 꼭지점 구하라 그러면 그걸 잘 구해야 돼. 그렇지? 뭐죠?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고 x제곱 얘 4x 되죠. 이러면 그렇죠? 그러면 얘 절반에 2지? 제곱을 더하고 빼고 한다. 괄호 닫고 여기를 빼기 쪽은 곱해서 내보낸다. 그럼 더하기 2로 나가죠. 그래서 여기까지 x 더하기 2의 제곱 뭐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더하기 뭐라 했죠? 2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인가요? 마이너스 2,3이 꼭지점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거 좀 이제 분수라 복잡하니까 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이 있으면 2차 함수를 특히 하다 보면 꼭지점도 거의 구해야 될 때가 많지만 축만 요구할 때가 많거든요. 축이 얼마인지 내가 알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했지? 2로 묶고 암산이야 머릿속에서 이렇게 되죠. 그럼 얘 뭐 한다? 얘 절반을 제곱해서 더하고 빼고 이 절반이 제곱식이 돼요. 나중에 얘도 어디 갔어요? 얘 절반이 제곱식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x는 1이 축이 되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많이 잘 이용하면 좋고 뭔 말인지 솔직히 모르겠다 싶으면 꼭지점 구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솔직히 모르겠다 싶으면.
그래서 2차 함수라고 하면은 우리는 사실 역시나 특각에서 몇 번 얘기했죠. 2차 함수는 이제 ax 제곱 뭐 bx 플러스 c 더하기 c 뭐 이렇게 하면은 a가 0보다 클 때는 이런 모양,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런 모양을 가진다는 건 누군 알고 계실 거예요. 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왔죠. 제일 낮은 점이 어디다? 여기고 얘는 제일 높은 점이 여기. 제일 낮은 점과 높은 점이 결국에는 이거의 y좌표. 이거가 최소값. 선생님 칠판에 보통 이렇게 쓰거든. 최대값은 그러니까 어때? 없어. 얘는 위로 쭉 올라가지. 제일 큰 값은 없다고. 제일 작은 값은 이 꼭지점 y좌표다. 뭐 이런 게 되게 됩니다. 얘는 반대로 어떻게 했어요? 제일 높은 곳이 꼭지점 y좌표가 되겠죠? 제일 작은 곳이 얘가 없어. 쭉 내려가니까 얘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없을 때, 주어진 범위가 없을 때 얘들은 둘 중에 한쪽만 나온다는 것도 잘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OX든지 문제에서 이용을 하든지. 근데 이제 항상 중요한 거 제한된 범위, 즉 구간을 줄 때입니다. 뭐 예를 들면 y는 뭐 2, 아까 이런 거였네.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얘 추후 이제 구해보면 1,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인가? 이런 게 꼭지점 1, 마이너스 1 꼭지점이 되는데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에서 뭐 2까지 범위에서 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대략적인 그래프 꼭 평면에 안 그리죠. 선생님 잘 안 그리는데 이렇게 하시면 얘 축이 얼마야? 1이지? 이런 식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에서 2면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안에서를 얘기한 거죠. 주어진 구간이라고. 요 안에서 어디가 제일 낮아요? 여기서 제일 낮죠. 여전히 그런 얘기죠. 얘는 원래도 범위가 없어도 최소죠. 얘기했듯이. 그치? 그럼 범위가 있어도 최소지. 뭐 그런 뭐 우스갯소리로 전교 꼴찌가 있어요. 걔는 우리 반 꼴찌겠죠.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이 얘가. 전교 1등이 있으면 우리 반 1등이겠지. 아니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따가 이런 걸 범위를 나눠도 비슷하게 최대는 여기서 나오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구간을 줬을 때 얘 제일 높은 곳은 여기죠. 제일 낮은 곳은 여기고 이거하고 이게 최대 값이 돼요. y좌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라고 하면 1이 마이너스 1이 최소인 거예요. 1,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넣어봐야죠. 여기에 넣을까요? 얼마예요? 4, 8, 7인가요? 아니죠. 5인가요? 8, 7이죠, 7. 최대값은 7이에요. 값도 답을 정확히 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사실 최대 최소는 뭐가 더 중요하다? x가 얼마일 때 그 값이 최대냐, 최소냐가 중요해요. x가 얼마일 때. 그럼 넣으면 되거든요. 넣으면 그게 얼마 계산해서 나온 값이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되기 때문에 일단 눈으로 보고 확인할 것. 제일 처음에 힘들면 그래프를 그려서. 다만 좋아요. 꼭지점 구하는 식으로 고치고 구간도 확인을 했어요. 줬다는 거. 이러면 구간을 주면 한 가지 또 확실한 게 있는데 무조건 최대하고 최소가 둘 다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애를 뭐 혹은 이렇게 생긴 애를 내 임의대로 어쨌든 잘랐어요. 그럼 그 안에서 제일 높은 곳과 제일 낮은 곳이 무조건 나오겠죠. 뭐 없지는 않다고. 없을 수는 없어. 근다 치고 그게 나온다 치고 그게 어디서 나올지는 제일 먼저 확인을 할 건 뭐다? 얘 축이 1이었지? 아까 얘기했죠. 1이 x는 1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냐. 들어가면은 걔가 요런 모양일 때는 최대를, 요런 모양일 때는 지금 보셨지만 최소를 걔가 가져오게 돼. 이런 생각까지 안 해도 정 모르면 그리면 된다. 그릴 때도 그렇죠. 아니 x가 1이 축이고 이렇다는데 그래프를 갑자기 이렇게 자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1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축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지가 가장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 있으면은 그 다음으로 확인할 건 x는 1이 예를 들어 들어가 있구나.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인데 요 안에 있구나를 확인하고 그 다음으로 확인할 건 대충 찍찍 그으면 안 되죠. 제일 높은 데랑 낮은 데를 보려면 뭘 보셔야 돼요? 얘하고 얘 중에 어느 쪽이 높은가? 어느 쪽이 높을까? 1에서 먼 쪽이 높죠.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얘는 더 멀면 더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1이 있어요. 얘하고 얘 중에 누가 더 멀어요? 마이너스 1이 뭐니까 대충 그리더라도 이쪽이 더 낮게 그리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책이나 어디에서 보면은 그쵸.
근데 좀 이따위로 설명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이 맞긴 한 게, 요렇게랑 축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셋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최소고, 요 셋 중에 제일 큰 게 최대거든. 근데 사실 문제는 그거라고. 이걸 알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x는 2일 때 가깝든 f 베타 쪽이 얘기한 그런 값은 구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하면 나중에 힘들어요. 문자로 주기 시작하거든. 범위를. 아니면 식의 미지수가 있던지. 그럴 때는 단순히 구하라면 뭐 이런 것들이 3개 놓고 제일 큰 거 작은 걸 고를 수 있지만 그림을 그릴 때 이미 확인을 하시면 돼요. 누가 더 뭔가. 이거는 이런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똑같이 뭐 x는 이번 2라고 할까요? 축이 있어요. 근데 얘는 뭐죠? 뭐 1에서 y래. x가 이쪽이지. 1에서 x가 어때요? 좀 응용으로 내볼까? 3까지래요. 그럼 축이 2 안에 있나요? 있죠. 그래서 자를 거야. 근데 2가 있으면 1이 뭔가요? 3이 뭔가요? 그래요? 둘이 똑같죠. 이거는 친구도 아니면서 친하지도 않으면. 예. 1에서 3까지면은 양쪽의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쭉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당연히 똑같은 지점에서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함수값이 같은 요렇게 똑같은 대충 비슷하게 멈춰야 돼. 그럼 얘는 이 그래프는 이 구간에서 이렇게 생겼거든. 얘기했죠. 전교 1등이 우리 반 1등. 최대는 여전히 얘입니다. 꼭지점 y좌표. 그럼 최소는 여길까요? 여길까요? 둘이 넣으면 실제로 똑같은 값이 나와요. 뭐 2를 넣든 3을 넣든 똑같다고. 이건 실제로 그렇게 생겼으니까. 이럴 때는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더 작은 쪽을 넣는 게 좋죠. 계산이 쉬운 쪽. 예. 뭐 근데 나는 좀 이상해. 이상한 건 아니야. 취향이 그래. 3을 넣고 싶어. 3이 좋아 나는. 그러면 3을 넣으시면 됩니다. 1 넣은 거랑 당연히 똑같은 답이 나와요. 이거는 시험 같은 걸 볼 때 이런 식이 주어지면 사실 검산용으로 좋아요. 둘 다 넣었을 때 값이 같아야 돼. 아니면 뭔가 틀린 거야 지금.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사실 그래. 얘기했죠. 구간을 주면 축이 거기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제일 먼저 확인을 한다. 그거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서 잘라내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럼 축이 안 들어가 있을 때. 축이 1인데, 축이 1인데, 범위는 2에서 3까지를 줬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잘려요? x의 오른쪽에서 2에서 3까지로 잘리고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되죠. 그쵸? 어디가 최소입니까? 이번엔 꼭지점이 아니죠. 안 들어가 있으니까. x는 2에서가 최소고 그 다음은 최대는 3에서가 제일 높죠. 2에서가 제일 낮고. 그쵸? 그러니까 그림을 그래서 잘 잘라서 제일 언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뭐 식은 없는데 x에다가 2를 넣은 값이 최소값이 되고 x에다 3을 넣은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 역시나 이렇게 언제 최대가 최소가 되는지 중요해라고 하다 보니 이렇게 이제 식이 있었어요. 뭐 원래는 축이 내가 뭐라 했죠? 1이라 했나요? 그러면 이거 쓰면 되겠네. 그래서 2에서 3까지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랬어. 언제가 되는지 중요하다. 자, 여기서 최대값은 2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1이거든. 3을 넣어야죠. 그럼 아까 7이었나? 뭐 이렇게 나왔나?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건데 답이 얼마야 하면 2래. 얼마야? 3이래. 그러니까 x를 답을 하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이게. 그러면 안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안 돼요. 근데 종종 있습니다. x는 최대와 최소 답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넣은 값들이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대충 했죠. 문제를 좀 보면서 더 얘기를 할게요. 얘는 그러니까 다시 순서에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있다 하면은 쫙 봤을 때 뭐 물론 지금은 한 가지지만 뭐부터 봐야 된다? 범위가 있는가 없는가. 제일 먼저 보실 건 범위가 없네요. 다들 없죠? 지금 없으면 아까 얘기했죠. 무조건 이렇게 최고창이 양수면 얘는 최소값만 있어요. 최대값은 어때요? 없다. 최대값은 얘 없어. 다만 이렇게 되면 최소값, 최대값이 있어서 얘는 있고 얘가 없어요. 최소값. 얘도 마찬가지. 그것들 값이 결국엔 뭐 된다고? 꼭지점 좌표가 되니까 꼭 식을 구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 최소값이 2인 거고 얘는 어때요? 3인가요? 네, 최소값 3이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 이런 분수 같은 것도 2x 되죠?
2분의 1, 2분의 3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습니까? 최대가 2분의 3인 거고, 꼭지점 y좌표야. 최소는 어쩐다? 없다. 없다. 이거부터 확인. 자, 그 다음은 이제 어쩔까요? 이거 좀 응용 약간. 그러니까 x는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3을 갖는다. 범위가 있어요? 없죠. 1, 마이너스 3이 꼭지점이란 얘기입니다. x는 1일 때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얘도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4를 갖는다. 얘는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4가 꼭지점이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식 세울 수 있나요? 있어야죠. x제곱 계수는 1이죠. 그러니까 꼭지점이 1, 마이너스 3이면 이런 식이니까 얘를 전개를 하면은 a랑 b가 나올 거고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2죠. 그쵸? 그럼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4가 식이에요. 꼭지점이 얘인 식. 이거 전개해서 역시나 a하고 b 비교해가지고 계수식 비교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요거 하나를 주고 구간을 여러 개로. 이건 이제 어차피 써먹어야 되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인가요?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식이. 그래서 이런 구간이 있으면 축이 뭐죠? 지금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가 축이야. 제일 먼저 확인할 거 여기 들어가나요? 마이너스 2가 여기 들어가냐고. 들어가죠? 네, 그러면 어떻게 잘린다? 마이너스 3이 멀어요? 0이 멀어요? 0이 멀죠. 그러니까 대충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러면 최소값이 당연히 뭐다? 꼭지점 y 좌표인 마이너스 2가 돼요. 요겁니다. 요것도 똑같은데 하필 지금 요걸 보고 쓴 거예요. 최대값은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0에서가 제일 멀다면, 그렇죠? 0을 넣을 때도 굳이 이런 거 넣어서 제곱하고 있지 말고 얘랑 얘랑 같은 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더하고 빼고 난리를 치는 거야. 이게 같게 유지하려. 여기에 넣으세요. 그러면 2가 최대값이 되게 돼요. 얘가 제일 낮고 얘가 제일 높다. 위에 넣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보통 혼자 문제를 풀 때 이것도 잘 안 해놓거든. 축만 구해. 그래서 축이 이제 최소값이 된다는 거 하면 얘를 그냥 넣습니다. 이게 그래도 나와요. 똑같이. 어쨌든 그건 본인 마음이니까. 얘는요. 얘 똑같은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얘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겠죠. 이렇게 잘려요. 그러니까 대충 잘린 모양만 알면 돼요. 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제일 낮고 1에서 제일 높을 거 아닙니까? 얘는 그러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얼마죠? 마이너스 1인가요? 최대값이 1이었죠. 1 넣었을 때 7? 이런 게 최대값이 되게 돼요. 마이너스 1 넣고 얘는 아마 이제 왼쪽 아니겠어? 순서상 그치? 근데 여기 축에서 딱 멈췄네. 잘 보세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까지니까 얘도 어쨌든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그럼 제일 낮은 데는 언제예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도 얘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 여기가 제일 낮지. 얘는 아까 구해놨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2고 최대값은 뭐 넣었을 때?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가 여기가 제일 높아요. 2네요. 아시겠습니까? 얘는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거 갖고 참 문제가 많이 나와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두 개만 이제 진짜 더 해보면, 얘는 그러니까, 어때요?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3이에요. 축이 마이너스 1인데 여기 있나요? 마이너스 1이 있냐고? 있죠. 그러면은 얘가 뭐다? 최소값이다, 무조건. 그림 없이 한번 해보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얘가 뭔가요? 얘가 뭔가요? 더 먼 쪽. 1이 멀죠? 그럼 뭘 넣어야 돼? 최대값은? 2를 넣으셔야 돼. 1이 더 높이 올라가겠죠. 더 멀다는 얘기. 그쵸? 2를 넣으시면 1인가요? 이렇게 되는. 그럼 얘는요?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이건 좀 복잡하네요. 2분의 3인가요? 더하기 4분의 9. 이런 식이라.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5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얘도 들어가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3. 그렇다면 얘는 최대값이 4분의 9인 거예요. 이렇게 생기네. 대충 이렇게 잘린 거니까. 그쵸? 이것도 한번 마이너스 2분의 3이 축이라고. 그럼 얘가 뭔가요? 얘가 뭔가요? 마이너스 3쪽이 더 멀죠? 얘는 마이너스 1.5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3을 넣으면은 0인가요? 그런가 봐요. 그게 최소값이 되게 돼요. 처음에는 선생님이 이거 하는 거고 연습 삼아 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시켜볼 텐데, 그림 그리고 싶으면 그리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그죠?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이쪽이 더 멀구나. 얘가 가장 낮고 얘가 가장 높네. 네, 최대 최소값 그렇게 되겠네 라는 얘기거든요. 이 두 개 한번 지금 직접 해보십시오. 범위가 있으면 축이라 했죠. 얘는 축이 2분의 1이에요. 보면 바로 아시는 게 좋아요. 2분의 1은 여기 안 들어가거든요. 2분의 1 축에 대해서 얘는 오른쪽에 둘 다 있죠. 그러니까 증가하는 쪽이니까 1넌 마이너스 1이 최소고 2넌 1인가요? 1이 최대가 돼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얘는 얼마라고? 2분의 1이 축이거든. 1에서 2까지 자르면 요런 구간. 얘도 축이 2예요. 얘는 보니까 축이 2. 예, 그러면 0에서 1까지 자르면 얘도 이렇게 생겼죠. 둘 다 이렇게 생겨서 내가 문제가 좀 그렇다고 했는데. 얘도 0을 넣었을 때가 마이너스 3이 최소고요. 2를 넣었을 때가 0이에요. 이건. 예. 2를 넣었을 때 0이 최대가 되게 돼요. 이게. 최대 최소,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이렇게 답이 나와요. 예.